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할 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변곡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를 과연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찍고 있고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네, 선물 옵션에서, 해외 선물에서 크루드 오일을 이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1분, 2분 사이에 순식간에 가격이 1% 막 그런 식으로 변화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만 잘 잡으면 작은 돈으로도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 설정 그림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동평균선은 이제 50, 20, 60, 120 넣어져 있고요. 틱봉 최대치 990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틱봉에서 최대치가 이제 990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분봉에서는 뭐 5분 단위로만 이제 확인을 하더라도 뭐 1%에 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틱봉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틱봉이 변화율이 분봉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손매매 하신 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 매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틱봉을 주로 사용하고요. 주식이나 선물을 매매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양봉, 음봉생을 이렇게 빨강색, 파란색 이렇게 보시죠, 그쵸? 여러분도 이렇게 대부분 보실 건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왜 이렇게 색깔을 나뉜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왜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금융시장은 여러분의 자본을, 여러분의 돈을 뺏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한테 절대 유리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뭐 이렇게 양봉과 음봉을 쳐다보게 되면, 양봉과 음봉을 보면 이제 더 심장이 두근거리죠. 양봉일 때 두근, 음봉일 때 두근,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모양을, 패턴, 이런 모양을 보면 여러분의 심장을 좀 더 쫄깃하고 떨리게 만들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선물을 하는 그 고수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색깔 모양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줄타기 매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굉장한 고수분들이 줄타기 매매를 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이거는 봉 패턴이죠. 이 하나하나 봉인데 이 봉 차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선 차트로 본다는 것이죠. 이게 줄타기 매매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선으로 나왔죠. 아까 그 봉으로 만들어졌을 때보다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 패턴이나 이 색깔조차도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 주로 이렇게 선 차트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캔들 차트로 본다면 양봉, 음봉을 모두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들인데요. 50, 20, 60, 120 이렇게 있지요.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 가격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가격 평균선이 무엇이냐? 뭐 중학교 과정만 나와도 아는 것이죠. 뭐 내가 만약에 빵을 50원 주고 샀다. 그 다음에 100원 주고 샀다. 그 다음에 150원 주고 샀다. 근데 내가 산 빵의 평균 가격은 100원이다. 그게 이 차트에 나타난 이동평균선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과연 어떨까? 매매를 잘 할 수 있을까? 보면 여기 지금 122평이죠, 그쵸? 122평이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네요. 그쵸? 여기. 그럼 122평 믿고 매매를 한번 해봐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드신 분도 계시고, 뭐, 요런 데서는 뭐, 이제 62평에 맞아 떨어진 경우죠. 여기 122평 지지했죠? 그죠? 근데 여기 122평 무너졌네요, 여기는. 여긴 122 지지했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여기는 돌파가 됐고, 여기는 지지되는 데는 돌파가 됐고, 그럼 122평 말고, 한번 62평으로 한번 볼까요? 이 초록색 선 62평을 보자면 여기서 이제 무너졌고 여기서 돌파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와 앉았고 여기는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무너져 내렸고 그러니까 휩소죠. 여긴 전부 다 휩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2평에서 여기서 122평이 맞아 떨어지는 척 하다가 돌파가 다시 됐죠. 그러다가 지금 지지되는 척 하다가 무너져 내린 척 하다가 다시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지지가 되면서 122평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보니까 일단 122평이 좀 많이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매매를 할 때는 좀 장기 이평선을 주로 보고 매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봐요. 요런데 봐요. 122평 보고 만약에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 어때요? 여긴 지지한 것도 아니고 이거 무너진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 지지하는 척 하다가 무너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저항대 받은 척 하다가 돌파했고요. 지지하는 척 하다가 무너졌고요. 저항대 하다가 돌파하는 척 하다가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122평도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다라면 와 상당히 심장이 쫄깃해졌겠다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척 하다가 돌파가 됐죠. 그쵸? 돌파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돌파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돌파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왜냐면 돌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손절 안 하고 122평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손절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지지를 하는 것인가 여기 휩써죠. 굉장히 매매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런 데가. 그리고 여긴 지지하는 척 하다가 무너져 내리고 여긴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 적도 있고 그죠? 잘 맞을 때도 있고 이렇게 122평에서 이렇게 농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아래로. 그러면 대충 이렇게 딱 보면 와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도 122평이 좀 더 확률이 많네? 매매할 수 있겠네? 근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대충 맞아 떨어지겠다. 여기 봐봐요. 안 맞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구나. 여기서도 봐봐요. 내려갔다가 휩속. 이럴 때 죽는 거예요. 122평으로 매매하면. 근데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전략이 짜여졌으면 그걸 가지고
저처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스템으로 한번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승률이 어느 정도인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전략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뭐 한 5분이면 만들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해보니까 승률이 50%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거의 50% 나오더라도 수수료 빼고 뭐 슬리피지 빼고 뭐 이것저것 빼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매매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언뜻 보면 신기하게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선물 옵션 시장이 그렇게 쉬운 거면 누구나 돈을 벌겠죠? 네.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봉에서 5분봉의 22평은 5분봉에서 22평은 10분봉에서 12평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분봉 10분봉에서 22평은 20분봉에서 12평과 같습니다. 이처럼 분봉, 몇 분봉이냐, 몇 팁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몇 2평이냐, 몇 2평이냐 이게 다 달라져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30분봉에서 22평은 5분봉에서 몇 2평일까요? 네, 맞습니다. 122평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 5분봉에서 122평을 본다는 거는 30분봉에서 22평을 보는 거랑 비슷한 이치라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기준도 다 다르고 이렇게 보는 이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평을 볼 때 보통 50, 20, 60, 120 이렇게 등으로 확인을 하지만 몇 분봉, 몇 틱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값이 180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제가 990틱으로 보는데 만약에 450틱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300틱으로 봤을 때는 이 2평값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 2평값은 없다. 그래서 이 2평으로 매매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제 결론이고요. 오래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 2평으로 매매하다 보면 운이 좋을 때 잘 맞는 기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전혀 안 맞는 기간이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2평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평은 기간별 추세죠. 봐봐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추세가 이제 60일선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120일선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추세 확인 용도로 그죠? 여기서 120일 2평 추세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거기서 120평이 꺾였죠. 그쵸? 이런 추세 확인 정도로만 확인하는 것이 맞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요? 네. 거래량을 보고 매매할까요? 그죠? 주식 매매하거나 선물 거래할 때 거래량이 뭐 답이다, 거래량이 선행지표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예, 거래량이 답입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틱봉이에요. 제가 틱봉을 보고 있는데 거래량 한번 봐볼까요? 틱봉에서 거래량을 한번 봐보면 거래량이 어때요? 좀 평균적이죠. 그쵸? 들쑥날쑥 안하고 그죠? 지금 평균적으로 틱봉에서는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틱봉에서 거래량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을 본다면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틱봉에서는 거래량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도 참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참고할 사항이 없네요. 가격밖에 없네요. 가격. 지금 이동평균선 이것도 다 없애야죠, 그죠? 이동평균선도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이동평균선만 놔두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2평이에요. 네, 32평인데 32평이 추세 확인 용도로는 제가 주로 참고하기 때문에 32평을 쓰는 것이고, 이걸로 또 매매하면 안 돼요. 32평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깨먹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안 해야겠죠, 그죠? 매매를 하면 돈을 잃어요, 무조건. 선물 옵션에서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하면, 그것도 이런 거 뭐 알지도 못하고 매매를 하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매매를 안 하면 돈 안 잃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지 말아야겠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선물 옵션에서 이 차트는 주식 차트보다 훨씬 불규칙적이고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베팅 금액도 훨씬 크죠. 한 계약이 뭐 실제 베팅 금액이 뭐 7천만원에서 1억까지 막 가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이 막 이렇게 2평 보고 매매해요. 그래서 느낌이나 뭐 감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95% 이상이 돈을 잃죠.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죠? 선물 옵션을 매매할 때도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으로 매매할 때는 확신을 갖고 뭐 손절에 대응하거나 익절을 대응하거나 그런 판단을 내릴 때 확신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신호가 나와요. 이제 매도를 하라는 신호가 여기 있어요. 그림이. 그래졌을 때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기가 더 쉽겠죠? 판단을 내리기가. 그리고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매수하라는 그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매수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수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 손절, 컷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펴기가 좀 더 쉽겠죠. 이처럼 나만의 무기가 이제 생긴다면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하더라도 좀 더 이전보다는 좀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년간 이 바닥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서 수식화 시켰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장 승부를 보기에 유리한 자리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매매하기 쉬운 쉽게 그림으로 표현된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그 수식 그 데이터의 움직임의 흐름을 이제 토대로 확률 분포적인 계산을 통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서 키움증권에서 같은 경우는 틱봉 그런 데이터가 한 달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이상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이 패턴,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선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렇게 쭉 표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지난 요 기간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겠고요. 뭐 요런 데도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고, 근데 안 나오죠. 일단 보이는 부분만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여기가 이제 딱 표시가 됐죠, 그쵸? 여기가 저항대로. 그럼 여기서 매도하기가 더 쉽겠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우습게 짧은 걸로 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면 한 계약을 이제 베팅을 했을 때 그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예, 수익금이 한 계약만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만 하더라도 하나, 둘, 세 번의 큰 기회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한다면 더 기회가 많았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다시 내려왔죠, 그쵸? 이게 여기 있는 매물대 이 그림이 내려왔는데 일단 여기에 생겼죠, 그죠? 근데 가격이 어때요?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고 바로 돌파를 했죠, 그쵸? 예. 지금 제가 만든 이 매수 매도 이 기준에 기준이 있는데 이걸 이용 방법도 있어요. 이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초반에 변화하기 직전 만약에 이렇게 변화한다면 이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저항이나 지지선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부분에서 이제 저항대로 매매를 하지 않으셔야겠죠, 그쵸? 굳이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돌파시 이제 손절하는 전략으로 갔어야 하고, 돌파를 했을 때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는 기준을 잡으면 따라 잡으면 되겠죠. 돌파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매매 기준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가장 내가 유리한 그 위치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선이. 그렇기 때문에 종종 자주 신호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은 이 지표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매매를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동 매매 만드는 사람들이나 뭐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매매를 하게끔 하는데 그게 어쩌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 왜냐면 내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먼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위에서,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위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면 이 밑에서 먼저 매매를 하고, 예? 그리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 위에서 매매를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이 위에 이 구간에서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이까지 밀렸어요. 그랬을 때 매매를 이제 참여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밀렸어요. 그랬을 때 매매를 참여하는 것이지, 굳이 뭐 이렇게 공중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위치인데 굳이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기회비용을 내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리합니다. 만약에 매수를 뭐 요런 데서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을 여기 지나서 이렇게 돌파됐을 때 여기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 손절을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유리한 위치에서, 내가 확률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선이 올라왔죠, 위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매해야 할 그 위치가 이제 생겼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지표의 특성상
만약에 여러분이 굳이 매매를 하겠다면 손절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이 지표의 특성상 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일단은 저항대로 작용 안 하고 돌파를 했죠. 그러다가 지지를 조금 하는 모습인데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쵸? 그랬을 때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는 이 정도, 그러면 시간적으로 시간적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990 틱봉상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움직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매에 활용하면 좀 더 확률이 높다. 그럼 이제 매매에 활용을 하겠죠. 여기서 어때요?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매매에 참여할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매에 참여할 수 있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위의 영역은, 이 수익 낼 때 이 위의 영역은 이제 여러분이 추가 불타기를 하시던 이제 여러분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는 분명 여기 아래에서 해야 한다,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수익을 냈더라도 2%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까지 들고 갔다 그럼 3%죠. 선물 옵션 매매하는데 막 당타나 이렇게 유료로 투자하는 거기서 막 틱수로 몇 틱 먹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매하면 손절도 너무 많이 나가고 수익 냈을 땐 짧게 먹고 손실 냈을 때 크게 이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 때는 좀 1% 넘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할 구간이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다시 움직였죠. 그쵸? 그러면 바로 이제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100개 정도 이렇게 기다려 봐야 한다. 이제부터 매매를 이제 참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굳이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었다면 여기서 매도를 쳤다가 여기서 손절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갖고 있었던 분은 이제 이 수익을 먹었겠고요. 여기서 매수 대응을 했었다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다시 매도로 포지션 전환을 했을 때 수익을 먹을 수 있었겠고요. 일단 여기 그 매매하는 여기 기준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제 원칙상 이 선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가 여기 이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100개 정도는 매매를 안 하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게 오늘인데 이제 갭으로 지금 딱 이 선까지 갭을 띄워버렸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지대로 활용을 하나 싶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하는 척 하다가 무너뜨렸죠. 그쵸?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지지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둘, 셋, 그죠? 그러면서 이걸 무너뜨렸을 때는 함께 매도 포지션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흐름은 지금 정확히 여기가 매물대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신기하게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 그림을 보고도 이 선이 이동평균선이나 대충 그런 만들기 쉬운 선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이제 자신만의 전략을 따로 만드시고 이걸 보시고 그래도 맞네, 이 선을 토대로 매매를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죠. 이게 990틱이라서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큽니다. 마이너스 1%는 선물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확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만드는데 확률과 통계, 확률 분포적인 그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한 계산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값들을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이건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내가 승부를 보기 위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려거든 꼭 여기서만 하셔라. 이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주가가 변곡과 추세를 만들 때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는 꼭 이곳에서, 여기 색깔이 꼭 칠해진 이곳에서만 매매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을 할 때도 꼭 이 선에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딱 했어요. 그러면 꼭 손절하셔라. 그거를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을 이 선에서 꼭 난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스스로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선물 옵션 시장은 원수에게 알려줘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주 매매하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장입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좋은 길을 내어놓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 먼저 가보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을 하는 것이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안정되고 빠르게 내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험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